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28강입니다. 049번 봅니다.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이거 네덜란드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데 1546년 존 헤이우드라는 영국의 작가가 속담집에서 언급했습니다. cut, 자르다, 재단하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뭐뭐에 맞게, 뭐뭐에 맞춰의 뜻을 지닐 수가 있고 cloth는 천 조각, 헝겊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에 맞게 재단해서 코트를 만들어라 라는 해석이 됩니다. 코트를 만들기에 천이 부족하면 코트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취지가 됩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의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Live within your means. 이게 means라는 단어요. mean은 라틴어로 중간이나 중용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평범하여라는 의미를 질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공통된 점은 저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서 의미하고 의도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 수단의 의미를 질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 꾀하는 것이 결국 돈, 부, 재산, 수입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eans는 mean 뒤에 s가 붙어서 돈, 부, 재산, 수입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live within your means라는 말은 당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가라. 버는 것보다 덜 써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tretch your arm no further than your sleeve will reach. stretch는 뻗치다죠. 뻗다, 뻗치다. sleeve는 소매, 소매. 그러니까 당신의 소매가 will reach, 뻗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멀리 당신의 팔을 뻗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소매가 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 팔을 뻗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Stretch your legs according to your coverlet. coverlet은 침대에 덮는 침대보. 그러니까 이것은 침대보에 맞게 다리를 뻗어라. 이런 얘기죠. 침대보에 맞게 당신의 두 다리를 뻗어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는 거죠. 과욕을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bite 하는 단어는 물다. 입으로 물다. 입으로 물다. 참고로 bite의 과거형은 bit. 과거분사는 bit은 bite, bit, bit은 물다. 그리고 chew는 씹다. chewing gum 하게 되면 씹는 껌이 되죠. 그러니까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라는 말은 당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베어물지 마라 이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마라. 과욕 부리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My Way라는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유명한 팝송에 등장하는 가사에도 나옵니다.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그래요. 나는 당신이 알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유피트가 바이트의 과거라고 했죠. 베어물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도 알았겠지만 내가 때때로 과욕을 부린 적이 있었죠.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음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만은 이 가사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됐죠? 자, 녹음 상태가 열악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대지방에서 원숭이 욕심에 대한 얘기인데 열대지방에서 원숭이를 포획할 때 나무를 베은 그루터기에 원숭이 맨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구멍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이나 바나나, 자몽 따위를 넣어두면 맨손이 구멍에 들어가서 욕심이 손에 한가득 잡고 손목에 피멍이 들 정도로 되어도 먹을 것을 하나도 놓지 않는답니다. 이때 원숭이를 포획하는 거죠. 인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욕심은 버릴수록 나누면 클수록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자, 이 이야기와 관련된 말이 이거죠. grasp all. grasp가 거머잡답니다. 거머잡다. 모든 것을 거머잡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려 뭔가를 다 잡으려다가 못 잃는다. 과욕 부리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말이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사성어를 알아봅니다.
지족자부라. 이게 노자의 도덕경 33장에 나오는 말인데,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넉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족자부. 분수를 지켜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자의 도덕경 4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족, 불욕, 지지불태라. 요건 욕될 욕자. 요거는 지자는 그칠 지자. 요거는 위태로울 태자. 위태롭다고 하죠. 지족, 불욕, 지지불태라는 말은 분수를 지켜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분수를 지켜 만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지지,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로운 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만족을 알면 굴욕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됨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자의 도덕경에 두 차례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유명한 문인이었던 홍매가 용제수필에서 한 말인데 기안분지족 지의 종신불투라. 요 기라는 말은 큰 기자인데 영어로만 하면 더입니다. 그거 더북하면 그 책 이런 식이죠. 안분지족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함을 안다라고 하는 뜻을 종신 평생토록 불투 변치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홍매의 용제수필에서 한 말입니다.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분수에 맞게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과거 3강에서 언급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지족가락 무탐즉으라. 만족함을 알면 즐거워지는 것이 가능해지고 탐내는 것을 힘쓰면 그것이 곧 근심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족함을 알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뭐 흔히 접하는 말입니다만 작학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새 작자고 배울 학자고 황새 관자에다가 걸음 보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뱁새가 황새의 걸음을 참새가 황새의 걸음을 배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함을 이르는 말인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무난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관점에서 작학관보라는 말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성공에 이르기 위해 또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때때로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then keep chewing.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하니까요. 자, 이 말은 스파르탄 장애물 경기의 창시자였던 조 드세나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생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편안하고 성공하려면 고난과 희생이 수반되는 법입니다. 임계점을 잘 찾아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편안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도 말고 중용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